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45분부터 전력 신시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에 오후 3시 45분부터 전력 신시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alking alon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e shine brighter than a diamond. We were strangers at the start, now we can't be apart. Sitting in the back of the cab, listen to hits from the past. Memories slowly aro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Whenever I'm not with you, it feels like falling down.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Stop thinking about you. Looking at pictures from the past, want to remember what we had. Haven't found anyone like you, baby, I don't know what to do. I'm trying to figure it out, but my mind is filled with doubt. When you're not here by my sid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You can never say never was what they sang. They're free from my speakers when we laid in bed. Younger now than we were before. It's you that I truly adore. Stop thinking about you.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Can't stop thinking about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 45분부터 정확히 전력 신시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45분부터 전력 신시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사장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업계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대화도 하시고 또 컨퍼런스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커피 브레이크 시간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요, 전력 신시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는요,
먼저 그린 파워 풀 제도를 통한 전력과 가스 요금의 분리라는 주제로 UCL 대학교의 맥넬리 필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쉽게도 현장에는 참석해 주시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발표를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Phil McNally.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팩 넬리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전력시장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위원입니다. 제19회 서울 전력시장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국의 전력시장 경험에 대한 개요와 또한 저와 마이클 그룹 교수님이 몇 년간 연구해온 시장 제도 제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에너지 경제 전력 시장의 국제적 전문가이십니다. 연구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현재 UCL에서 연구위원으로 있고요. 5년 동안 에너지 전력 시장 설계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를 민간 에너지 분야 협회인 에너지 UK에서 근무를 했고요. 저탄소 전력 제도를 연구했습니다. 또 2년 정도를 토니 블레어 연구원에서 넷제로와 에너지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전력 시스템 상황과 지난 10년, 20년간의 변화. 둘째, 영국의 전력 탈탄소화와 과제와 그 시기. 셋째, 전력시장 제도의 세부 사항입니다. 현 시스템의 이슈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는 지난 20년간 영국 전력 발전 믹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선이 2013년, 2014년 사이에 있는데요. 소위 EMR이라는 영국 전력시장 개혁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시장 개혁이었죠. 영국 시장에 4가지 새 요소를 도입을 했습니다. CFD 차액 계약 제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경쟁적으로 할당되는 고정가격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탄소 가격으로 가스 발전이 석탄보다 저렴하도록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석탄이 영국 전력 시스템에서 사라지는데 핵심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최근까지 검은 막대가 빠르게 감소하죠. 석탄은 영국 전력 발전의 2%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용량시장 제도도 도입했는데요. 수요가 높은 기간에 개통해 있는 발전소들에게 경쟁을 통해 할당되는 정산금을 제공했어요. 수요를 항상 충당하고 개통은 안정적이도록요. 마지막으로 배출량 기준 EPS를 도입했습니다. 배출 한도를 발전소에 설정하는 규제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영국 전력 시스템은 빠른 변화를 겪었죠. 여기 차트 2개는요. 영국이 다음 10년, 12년간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영국 정부의 목표는 2035년까지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입니다. 전력은 시스템에서 무척 중요한데요. 다른 분야의 전기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영국 전체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데 핵심 요소죠. 현재 영국 가정 난방을 보면 인구의 85%, 2,900만 인구의 85%가 천연가스 보일러로 난방을 합니다. 이런 난방 시스템 대부분이 전기 열 펌프 시스템으로 20, 30년에 걸쳐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차량을 보면요. 영국의 자동차 대다수가 현재 휘발유와 디젤 차인데요.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 전기차가 주요 차종으로 2035년부터 바뀔 겁니다. 사실 정부가 목표와 규제도 정해 놓았습니다. 즉
화석 연료와 휘발유차는 2030년 이후에는 영국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영국 전력 시스템 수요가 훨씬 커진다는 것이죠. 전력 용량이 최소 2배 정도 향후 12년간 증가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즉 태양광, 해상 풍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신기술이 도입될 것입니다. 탄소 포집 저장 가스, 수소, 저탄소 수소 발전 같은 것들입니다. 오른쪽 차트는 발전 믹스인데요. 2035년 용량에서 대부분 전력은 재생과 원자력에서 오고 있습니다. 녹색, 오렌지 막대죠. 여전히 가스가 시스템에 있는데요. 바닥에 회색 막대입니다. 하지만 그 배출량은 0점선 아래 보라색 막대로 상쇄되는데요. 이것은 탄소 포집 저장을 하는 바이오에너지의 마이너스 방출량이죠. 흥미롭게도 영국은 전력 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2035년까지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생에너지 역량이 구축될 것이기 때문이죠.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용량의 의미는 영국 많은 시기에 영국이 필요 이상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이고 이웃 국가에 판매할 초과 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영국과 인터커넥터가 있는 나라들이죠. 이것은 고차원에서 상황을 바라본 것이고요. 그러한 변화를 견인하려면 2035년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중할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3중 딜레마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자본 투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10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 용량과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공급망 투자와 조율도 핵심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프라를 영국 전역에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생깁니다. 개통에 도입해야 하는 새로운 발전 용량과 함께 문제는 전력을 전국에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단 왼쪽 두 번째 차트는 전력이 흐르는 방식이 2030년까지 바뀌는 모습입니다. 영국 북부의 재생에너지가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연안 해상에요. 남동 지역은 수요가 훨씬 늘게 됩니다. 인구가 집중돼 있고 전기차와 전기 난방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훨씬 많은 전력이 영국 전역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북에서 남으로요. 그 결과 송전 용량과 송전 선로 필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력을 이동하기 위해서죠. 현재 영국의 문제는 규제를 계획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서 신규 송전 용량 건설에 최대 13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정 장벽을 극복해야 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오른편에서 이 모든 탄소 중립 농력이 에너지 요금을 최종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어야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2023년 1분기까지 에너지 요금인데 올해 3월까지죠. 이 예측은 지금의 최신은 아닙니다만 도매 가격이 2022년 중반 연말까지 전례 없이 오른 것이 보입니다. 그 후 약간 하락했고요. 그래도 가계에 이것이 얼마나 절박할지 보이실 겁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겨울 어떤 지점에는 가계 에너지 요금 절반을 지불했습니다. 사실 가계에서 내는 에너지 요금이 위기 전 대비 2배였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400억 정도의 요금을 지급했습니다. 2022년 말 2023년으로 가면서 보이는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분명 아닙니다. 전력시장 제도 설계로 넘어가면서 전력시장 제도와 오늘날의 도전과제 이게 어떤 의미일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영국 시스템의 변화하는 성격을 보여줍니다. 상단 왼쪽에서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화석 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미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화석연료 기술은 기저부하 기술입니다. 거의 항시 가동합니다. 또 유연합니다. 급전 가능 기술이라고도 하죠.
켜고 끌 수 있어서 시스템에서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신기술, 풍력, 태양광은 가변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 일조량, 풍량에 따라 발전을 해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술을 켜고 끄면서 시스템 수요를 맞추는 건 아닙니다만 사업 비용 프로파일에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존 기술은 연료 비용, 가스와 석탄에 의해 비용이 지배됩니다. 그러나 새 기술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자본 비용, 즉 발전소의 실제 건설 비용에 의해 지배되고요. 발전소가 운영 중일 때는 연료 비용은 제로입니다. 바람과 태양은 무료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역할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가스와 석탄 발전소는 시장 가장자리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어두운 막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장자리에서 유연하게 운영되는 고비용 기술입니다. 이는 그들이 시스템 내에서 가변적 비용을 반영하는 매우 차등화된 가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조적으로 새로운 기술인 풍력과 태양광은 시스템 내에서 가격 수용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언제든지 작동하고 바람 불 때 태양 비출 때마다 작동을 할 것입니다. 매우 저렴한 기술이므로 언제나 화석 연료보다 먼저 선택될 것입니다. 자본 상환을 반영하는 안정적 가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기 두 가로막대를 보면 오래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 간의 근본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명에 걸친 자본 지출과 운영 지출의 비용이 보입니다. 전형적인 가스발전소의 경우에는 GB 시스템에서 주요한 화석연료 기술로 자본 비용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의 10% 미만에 기여합니다. 한편 전형적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여기 위에 막대로 나타낸 자본 비용은 프로젝트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의 60%에 기여합니다. 프로젝트 리스크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프로젝트의 자본 조달 능력과 자본 관련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면 높은 자본 비용, 높은 자본 지출의 밸런스는 투자자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할 때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이러한 프로젝트 투자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수입원이 더 불확실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 자본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높아지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수입원이 더 확실하면 투자 위험이 줄고 자본 대출에 대한 이자도 줄고 전체 프로젝트 비용도 감소합니다. 요약을 하면 수익 확신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높은 자본 지출 밸런스를 가진 다른 프로젝트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영국의 전력 시스템의 메리트 오더 구매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Y축에는 가격이고요. X축에는 발전 용량 또는 시스템에서 어느 한순간에 충족돼야 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시점에서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스템 운영자는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것까지 발전량 축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차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자리 발전소가 특정 기간의 시장 가격을 결정하고 모든 발전소는 해당 가격을 수용합니다. 이걸 우리는 지불자의 명확한 단기 한계 비용 가격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과거에는 영국에서 잘 작동을 했던 체계입니다. 화석 연료가 상대적으로 우세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우세해지면서 화석 연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것은 사실상 두 가지 가격 체계인데요. 연료 비용의 부재로 재생에너지의 매우 낮은 단가 한계 비용과 화석 연료의 높은 단기 한계 비용 가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기술들은 정부에서 고정 가격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은 에너지에 과다 지불하게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더 우세해져서 화석 연료 없이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매 가격은 제로로 떨어져서 투자자들에게 자본 회수의 중요한 장기적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마진 비용 곡선이 이미 분리되어 있고
두 가지 발전풀을 하나로 취급하는 것이 미래 시스템으로 나갈 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대체 시장 설계 옵션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의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전력 도매 시장 설계에 대한 저희의 우선적 선택 아닌 그린파워 풀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슬라이드를 건너뛰었네요. 왼쪽 상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친환경 발전소는 CFD랑 유사한 고정가격 계약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 전력을 그린파워풀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나머지 발전소, 다른 발전소들은 오늘과 같이 전력을 단기 한계 비용 가격으로 도매 시장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사실상 현재 시장에서 이미 갖고 있는 분리 방식인데요. 시작점에서부터 두 가지 기술을 별도로 다룬 것입니다. 그린파워 풀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도매 시장에서 추가 전력을 구매할 것입니다. 가운데 상자 위쪽을 가로지른 로는 두 줄로 보실 수 있어요. 이 추가 전력을 공급을 보충하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한편 미래에는 시스템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있어서 그린파워풀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초과 전력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린파워풀이 이 초과 전기를 도매 시장에 시장 정상 가격에 판매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러면 저장과 기타 유연성 자산을 위한 저렴한 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그린파워풀은 두 가지 넓은 고객 그룹이 있는데요. 산업계와 비거주 대규모 에너지 사용 산업계 같은 비거주 대규모 에너지 사용자랑 그린파워풀 전력을 프랜차이즈 공급자한테 공급받는 거주자 일반 가정 고객입니다. 이 두 고객은 두 단계로 구분된 에너지 청구서를 받게 되는데요. 1단계는 그린파워풀에서 보장된 전기 가격을 제공하고 이 가격은 이제 그린파워풀 내 고정계약 가격들의 평균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2단계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린파워풀에서 구입한 것인데요. 도매시장의 전력 한계 비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가 비청정 발전소의 효율적인 단기 한계 비용 가격 책정을 유지하면서 청정 발전소에는 장기적인 한계 비용 가격 책정을 도입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두 기술 그룹의 재무 특성과 가격 메커니즘을 조화시키면서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고 고객들에게는 정확한 가격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시장에는 더 많은 청정 재생 가능 기술에 투자할 신뢰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파워풀 공급으로 가능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렴한 재생 가능 전기의 공급이 명확해지면 정부는 해당 공급량을 우선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철강 부문을 그린파워풀 전력 공급의 우선수혜 그룹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영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또 철강 산업은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배출량이 높은 부문이라서 그 국제 경쟁력이 지금 즉각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가격에 깨끗한 전기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철강 부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에 장기적인 확신을 주고요. 결과적으로 철강 발전소가 운영 전기화에 투자를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용광로에서 전기압으로 전환을 하면 철강 부문의 배출량은 급감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영국의 두 용광로의 전기압으로 전환을 위해서 6억 파운드를 제공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기업 자체의 수십억 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기업이 전기요금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원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광로에서 전기아크로 전환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장기적인 전기요금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남은 컨퍼런스도 즐겁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교의 맥넬리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맥넬리필 연구원님께서는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신에 사전 질의를 통한 녹화 영상까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 뵙고 질의응답에 대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Q&A 세션에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린 파워풀은 영국의 리마 전력시장 개혁을 위한 EU의 설계 개편에 포함된 개념인가요? 좋은 질문이고요. 영국의 에너지 전력 정책 개발에 대한 훌륭한 지식을 보여주셨네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리마라는 것은 전력시장 개편 평가라고 하는 것인데 2013년 이후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전력시장 체계의 주요 개편 평가입니다. 제 발표 초반에 언급을 했죠. 전력시장 개혁 프로세스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영국 시스템의 큰 변화의 기회입니다. 이런 경험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지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린 파워풀 제안은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공식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의 다음 단계는 정부에서 이제 두 번째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11월에 발표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개혁 옵션을 좁히고 남은 옵션의 다양한 장단점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가 정부 관계자와 정기적인 논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린 파워풀이 이 다음 단계를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정말로 가스와 전기 가격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격 상승과 미래 가격 에너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생가능 발전의 공급과 투자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요. 현재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유럽 차원에서 이제 장단기적으로 타당한 소비자 전기요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린 파워풀 제안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EU에서 이 주제에 관해서 여러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 이행을 위한 옵션으로 공식적으로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요. EU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자체적인 전력시장 개혁을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빨리 실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실행된 개혁이 상당히 온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PA를 더 지원하기 위한 수정사항, 다양한 제도에 대한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에게 지침을 논의하는 중입니다. 현재는 더 공식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옵션 고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린 파워풀이 일반적으로 고려가 되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린 파워풀이 진행이 되면 어떤 기관이 그것을 운영할까요? 국가 그리드 전력 시스템 운영자가 그린 파워풀 운영 책임을 가져가야 할까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짚었네요. 현재로서는 단순히 그런 기관을 그린 파워풀 운영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기존 참여자가 그 역할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관이 할지 저희가 선호도를 공식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현재 국가 그리드 전력 시스템 운영자에서 독립적인 미래 시스템 운영자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때든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새로운 미래 독립적 시스템 운영자는 설계와 운영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미래의 그린 파워풀을 운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관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그린 파워풀의 현재와 미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상태는 정부의 리마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을 한 것과 같죠. 하지만 저희 연구는 현재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 파워풀이 소매 요금 개혁 옵션과 함께 어떻게 작동할지를 살펴본 내용이고요. 소비자에게 장단기적으로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요금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기적 관점이 중요한데 현재 초점이 가까운 미래만 보고 있지만 반드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전환기 내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저희 노력과 투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이 9월 14일에 발표될 것인데요. 웹사이트를 좀 확인해 주세요. 트위터에서는 보고서 요약을 담은 글을 게시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 UCLA가 집중하는 것은 UCLA에 본사를 둔 탄소 중립 시장 설계 센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이디어는 전담 학술 자원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년간 정부의 리마 프로세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 영국과 유럽으로 넓게 확장하여 나갈 것입니다.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전력 시장의 개혁을 돕고요. 우리는 전력 시장 개혁을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간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발전해야 할 과정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동안 시스템과 그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있고요. 투자자와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점진적인 과정이고 다음 5년, 10년 동안 여러 번의 개혁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센터는요. 독립적인 분석과 정밀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리마에서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을 살펴볼 것입니다. 개혁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더 혁신적인 옵션도 탐색을 할 거고요. 물론 그린 파워풀은 저희가 집중할 옵션 중에 하나고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는 정부의 현재 협의 과정을 거치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리마에서 고려되고 있는 다양한 개혁 옵션과 그 이상의 옵션도 폭넓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센터는 UCL과 산업계의 공동 출자로 운영되고요. 지침을 주는 자문위원회에는 산업계,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정부 담당자, 규제기관 오프잼, 국가그리드, ESO 또는 미래 시스템 운영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독립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있을 것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시고 싶으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맥넬리필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유익한 강연과 더불어서 Q&A 영상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전력 도매 시장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전력거래소 옥기열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옥기열 차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 옥기열입니다. 일단 발표 전에 사실 조금 전에 영국에서 하고 있는 걸 발표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낫긴 하네요. 그리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랑 유사한 것도 있고 그쪽에서 옛날에 했던 걸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들 하는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앞에서 1세션이라든지 제 앞단에 한 거랑 좀 관련성도 좀 채워보겠습니다. 네, 순서는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전력거래소가 하고 있는 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보통 그림으로 자주 인용하는 건데 사실 위에 있는 그림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 에너지 3대 화석 에너지가 주류인 게 여전히 현재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2050년에는 대부분 다 그것들은 사라지고 주로 그린 위주로 바뀌어야 된다. 앞전에서 조공정 교수님 말씀하신 디카보네이제이션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노란 선 부분, 즉 대부분의 2차 에너지가 대부분 전기로 거의 도배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IEA에서 보여주는 그림이고 이 그림이 불과 지금 2023년인데 2050년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돼야 된다. 그래서 앞쪽에서도 뭐 외국분들 패스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최선이고 지연될수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시장 운영자로서 개통 운영자로서 많이 보여주는 그림인데 재생에너지의 주요 특성을 보여줍니다. 위쪽이 이제 태양광 때문에 주간 시간대
햇살이 매우 좋을 때 원자력도 하나도 필요 없을 정도로 태양광으로 다 전체 전력 수요를 다 도배를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오면 원자력을 끌 수도 없고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시간적인 가능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제기가 되는 거고, 아래쪽은 지역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서는 아마 별 문제가 없다가 호남 쪽에서부터 점차 빨간색이 심해져서 까만색으로 되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까만색이 거의 뭐 블랙아웃이란 뜻이겠죠. 이 상태로 두면 블랙아웃이 된다는 겁니다. 저쪽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건 공간적인 문제인데, 크게 나눈다면 저희들 보통 뭐 주파수, 유효전력의 수급을 위쪽으로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이 전압이라든지 무효전력이라든지 개통 안정성, 이 이야기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전력 개통 운영 체제든 시장이든 간에 이 상황으로 가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시장을 바꿔야 되는 거를 제가 시장을 담당하고 있으니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첫 번째 단일 하루 전 시장의 한계는 사실은 앞단에 슬라이드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독특한 상황이 오면서 작년까지 했던 말도 안 되는 가격들, 전 세계 도매 가격이 뭐 수백억 원에 저희 한 800원, 킬로와트아워당 800원에서 2,000원, 이유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비싼 어떤 도매 가격,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도 영향이 많았고요. 그래서 뭐 도매 시장 가격에 청산 상한 가격을 해서 아직까지도 소송, 뭐 그다음에 규칙 개정 이런 이의 제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칭하려면 사실 시장적으로 보면 일단 현재 같이 하나의 하루 전 시장밖에 없는 걸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생에너지 제도, 그게 주로 RPS에 한 REC 시장 위주로 해놓다 보니 그것도 그냥 하나밖에 없는 시장에 판박이의 꼴을 그대로 반복해놨다라는 문제. 그래서 하여간 시장의 어떤 다원화 이런 부분들은 정책 보고서에 나오는 용어로 해서 전력시장을 다양화하겠다라는 게 박혀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시간적으로 가능성을 흡수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공간적으로 전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잡으려 그러면 똑같은 동기발전기가 사라지고 있어서 우리 새로운 자원들이 필요한데, 현재의 LNG 위주로 만들어 놓은 SMP와 CP라는 조표현들, 저거는 딱 SMP로 기준, 저기 LNG 발전기로 맞춰 놓은 겁니다. LNG 발전기로 주는 저 가격으로는 절대로 시장에 들어와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는 하루 전 시장성의 어떤 제도적인 내용도 보면은 여전히 이것도 LNG 발전기라든지 석탄 화력에 딱 맞춰 놓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2001년도에 전력시장을 시작할 때 아주 미미하게 비중항 발전기로 취급했던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이 어마무시한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발전기 아무리 제어를 해도 수급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비용평가 체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원래 전력시장의 현물시장은 변동비 중심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용평가 시장이라는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자유롭게 하는 변동비 어떤 기회비용이 아니라 사실은 회계적으로 평가한 아주 경직적인 어떤 규제제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없을 거고, 스토리지는 본질적으로 기회비용만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소비자의 어떤 입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전력거래소가 대행한 수요예측, 이런 부분들은 시장 구조의 한계를 아무리 핑계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속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특히 심각한 제주도라든지 호남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어떤 가격 기능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점점 악화될 거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게 호남 지역부터 충청도까지 검정색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래서 뭔가 시장 쪽에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성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정부도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러한 시장에 대한 문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지를 했고, 시스템 문제는 시스템 문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았지만 시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게 이제 시리즈로 저희들 청색으로 표현한 대통령실의 국정과제부터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그리고 그 종합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시리즈로 정책 방향을 다 정리를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시장 개편은 정책 로드맵으로서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전력거래소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무리 정책 로드맵을 한다 한들 모든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아마 뒤에 발표한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한 몇 가지들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한 페이지로 달랑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달랑이 20년간 이거 어느 것도 안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이 상태로 오고 있는 많은 것들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2020년부터 사실은 착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년대 와서 20년간 세월 보내고 시장 개편을 이제 착수를 한 건데, 저희들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온실가스 때문에 환경 급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밖에 없는 시장, 다른 시장 만들기 전에 하나밖에 없는 시장부터 좀 시장을 해서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개통이나 수급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명목상의 시장에서부터 실질 시장에 가깝게 바꾸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도 사실은 절반이었습니다. 저 부분이 마지막 단까지 이어지면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LMP라든지 이런 지역 가격제라는 거하고 이어졌어야 됐는데, 사실 어떤 시장의 단계적인 이행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조 단계까지 놔뒀던 거고, 지역 가격제는 또 하겠다라고 사실 암묵적으로 피워놨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현물 시장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에 맞게끔 고치는 게 바로 실시간 시장하고, 예비력 시장은 이제 덤으로 같이 붙인 건데, 이 예비력도 결국은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이슈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바꾸고는 거고, 그다음 아까 저게 미미했지만 너무나 커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저희들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비중앙 발전기, 이런 발전기들에 대해서 역할을 부여해야 되고 의무도 부여해야 되고 권리도 줘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및 통합발전소 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요 세상은 엊그제 규칙 개정을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갔더만은 지금 국회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팀은 그거 대응만 하느라고 지금 일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가격 입찰제, 아까 수요 반응하고 관계되어 있는 가격 입찰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실은 물리적인 수요 반응을 떠나서 소비자의 가격 반응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거는 결국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전력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사실 영원히 도전해야 되는 거지 회피를 하면 안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이제 시장 구조를 크게 바꾸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입찰 시장이란 것, 롱텀 계약을 도입하는 거였고요. 이게 아까 저기 나온 영국의 그린 파워풀 이전에 영국 정부에서 했던 이제 CFD 시장, 그런 것들이랑 매우 유사한 게 저희가 표현하는 이 세 가지 시장이고요. 그래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한국판 영국 CFD 시장이 시작된 게 바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할 게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하는 저장 장치에 대한 장기 입찰 시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통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자원에 대한 장기 입찰 시장, 이거 세 가지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사실 비워놓은 게 있습니다. 리얼리 중요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시장 말고도 그린 파워풀 이런 건 제가 뭐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대충 들으면 우리 아마 RE100이라든지 PPA 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내부에 우리 국가적으로 좀 거버넌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꼬여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RPS 제도가 그대로 갈 건지, RPS 제도가 아니라 옥션 위주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정부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정리하고 그걸 시장 운영기관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다 비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로드맵을 제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제 간단한 결과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개통 기반 하루시장 등 완료가 됐고 딱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에 우리 유럽과 같은 비제약 송전망의 무한 송전망을 고려한 시장을 폐기시키고 조금 더 미국 가까운 실지 송전 여건을 반영하는 시장으로 바꿨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송전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갔다고 가정하고 보상을 하는 소위 말하는 송전용 코프, 그거는 완전히 폐기했고요. 당연히 유럽은 이 시장 아직 유리하니까 아직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코프라는 걸 주고 있던 거를 별도의 요금제로 빼내서 가격제도로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 많은 작업들이 소요됐지만 시장적인 의미를 붙이면 딱 이 세 줄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예비력 시장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실시간에 인접해서 실시간 전력량과 예비력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가격을 만들겠다, 이런 건데,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는 거래 단위, 실시간에 인접한 것도 있지만 사실 하루전은 하루전 발전기에 대한 기동정지 이용이었습니다. 화력을 위한 시장이었죠. 재생에너지는 불확실성 측면에서 실시간에 인접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단위를 잘게 쪼개야 된다. 그래서 1시간 단위 거래가 아니라 15분 단위, 저희들 아마 개통이 저희 전산 여건이 된다면 5분 단위 이렇게 좀 잘게 만들어주는 시장이어야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플렉서빌리티가 가격으로 발현될 거다라는 거고, 그 두 가지 시장을 만들고 나면 세틀먼트 결제에 있어서는 자동으로 이중생산이란 개념으로 자동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규칙 개정 공고했고, 사실은 다음에 표현되는 이 재생에너지 입찰하고 연계돼서 지금 많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1단계 제주부터 하는 거고 본계통으로 오게 되면 본계통에 있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비중항 발전기에 대해서 확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1메가를 초과하는 그 모든 발전기에 대해서 입찰 의무화를 하겠다. 그래서 운전 계획을 개통 운영자한테 제출을 해라.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설비에 대해서 급전 자원화를 유인하겠다. 급전 자원을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유인이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그냥 지시했을 때 출력 줄이는 것 말고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통합 발전소를 통해서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거를 결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분산법이라든지 통합 발전소가 강조가 된 것 같겠고요. 그다음에 실제 공급 과잉일 때 그때는 강력하게 가격 기능을 주겠다. 발전소가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려면 돈을 거꾸로 내야 되고 소비를 해주는 게 오히려 돈을 받아갈 거다라는 이 음의 가격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재생에너지 약간 이제 편상 업자라고 하면 업자들에 있어서 이익 문제 때문에 반발이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러한 가격 기능이 안 되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양방향 가격 입찰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동안 늘 논의했던 발전기에 대해서 이 경직적인 회계로 평가하는 이 제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누가 맞느냐 뭐가 빠졌다 어쨌다 불안전하다 이런 논란을 좀 끝내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연료원들 연료비가 없는 부분들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 가치라든지 상대적인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을 추산해서 가격 입찰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급 입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요 입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모든 노력을 다해주면 좋겠다. 이건 산업구조 내지 경쟁구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경쟁은 판매는 판매끼리 하고 발전은 발전끼리 하지만 전력시장의 본질적인 구조는 발전에 대해서 수요에 어떤 대응력이 있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제가 생각하는 한전이 여지는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거는 제한적으로 일단 발전기부터 공급 측 입찰을 내년쯤에 하고 그 다음에 25년까지는 목표로 해서 전면적 가격 입찰을 하겠다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전략적 입찰이라든지 담합이라든지 많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선결돼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될 수 있을지는 2단계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입찰 시장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영국의 CFD 시장이랑 거의 완전 판박인데요. 그래서 사실 주요 내용을 본다면 거의 똑같습니다. 계약 종류는 완전히 20년간 고정가 계약이고 그다음 수요량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수요량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전체 총 투자비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연료비와 고정비를 다 입찰을 하되 저희들이 시장 감시용 목적으로 해서 구분해서 입찰을 하라는 거고요. 다만 크라이테리아 메리트 오더를 매길 때는 두 개를 합산해서 결국 매깁니다. 그다음에 낙찰 순위는 이제 가격 점수를 이렇게 하고 비가격 점수라는 걸 둬서 사실은 국가적인 정책 목표를 같이 고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가격은 자기가 투철한 입찰 가격 그대로 계약 가격으로 했고 이 부분은 현물 시장의 한계 가격과 많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경쟁이 아직 안 된다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경쟁적이라고 확신한다면 마지널 프라이싱으로 가는 게 낫긴 하겠죠. 영국은 CFD에 지금 마지널 프라이스 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페이 애즈 비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전기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 수소 발전기도 중앙 급전이 되는 자원으로 유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 가격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연료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덱스로 해서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 투자비에 대해서는 부른 대로 다 주기 때문에 거의 낙찰만 된다면 사실상 리스크 프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시장 중에 이상적인 겁니다. 이건 발전사인데 리스크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니까요. 낙찰만 된다면.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서 지금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상반기에 이미 시행을 했고 하반기에 연료전지 시장을 할 거고 내년 초에 이제 우리 터빈에 대한 혼소를 포함하는 혼소의 수소 발전 시장을 내년 초 또는 1, 4분기까지 저희들이 구축해야 됩니다. 그다음 저장 장치의 중앙 계약 시장은 앞단에 있는 이 롱텀 계약은 약간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얘는 앞단은 전력량 시장이고 얘는 어벨리빌티 시장입니다. 그래서 고정가 계약인 건 똑같을 거고요. 그렇지만 그리고 수요도 정책적인 물량으로 결정되지고 가격도 고정가 가격으로 하고 낙찰 순위도 가격과 비가격 정책 요소 다 고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에 대해서는 계약의 물건 자체가 어벨리빌티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인 충전과 방전의 결정은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초창기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현재로서는 배터리라든지 저장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판단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개통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을 이제 저희들이 쭉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기 다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사실 같이 하고 있는 게 가격제, 이 부분은 저희들 좀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재생에너지에 대한 PPA 그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PPA 관점에서 아마 그린 파워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PPA 제일 큰 문제가 초장기 계약인데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란싱 문제입니다. 만약에 개통 운영자가 그린 파워풀 형태로 가져간다면 그 문제를 거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개통 운영자가 왜 하느냐 뭐 이런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나 똑같이 국가적인 롱텀 입찰 시장 중에 어떤 상중위 시장과 비슷한데 저희들은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들입니다. 그리고 이상 제 발표는 마치고 혹시 질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초로 단상에서 벗어난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신 옥규열 처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손을 번쩍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더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없으신가요? 네,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력거래소 옥규열 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전력산업 한가운데서 애써주시는 만큼 좀 더 생생하게 국내 전력시장 현안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국 수소 경제 정책 동향이라는 주제로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이혜진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혜진 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 얼라이언스 이진이라고 합니다. 빛이 너무 세서 이쪽에서 네. 다 한국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왜 영어로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오래 걸렸는데 제가 오늘 요청을 받은 거는 수소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투자가 얼마나 지원이 이제 약속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전력 시장 쪽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원들을 보실 거고 수소 쪽에 대해서 현재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기가 이제 기회가 조금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요청을 그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국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앞서 이제 옥 처장님께서 잠깐 영국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다행히 영국은 안 가져왔는데 그 인센티브 메커니즘 각국에서 설립하고 있는 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미국은 DOE에서 이제 에너지 얼스샷 이니셔티브를 2021년에 발표한 바 있고, 그때 이제 하이드로젠 샷도 같이 발표하면서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에 수소 1kg당 1불의 단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111 전략을 이제 만들었고, 근데 저 이게 나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에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계속 흐름들은 있었지만 올해 여름에 이제 다시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수요에 대한 전망을 갖춘 전략 로드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지금 현재 미국이 수소 수요가 한 1년에 1,000만 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 1억 톤이 여기서 배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의 탈탄소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30년에 1,000만 톤, 2040년에 2,000만 톤, 그리고 2050년에 5,000만 톤까지 수요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공급을 자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부문별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willingness to pay라고 말할 수 있는 수용 가격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각 섹터별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창출되겠다랄 그 베이스 케이스 그리고 하이 디맨드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그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레인지를 이제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수소 가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충전소에서 대략 11,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8,000원보다도 훨씬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km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면 이제 충전이 가능한데 이제 휘발유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 12만 원 이러니까 사실 절반 가격 이하로 지금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일류하고 비교를 하면은 수소는 지금 이제 한 4불에 생산해도 그쪽에서 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석유류가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4불이어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대규모 그리고 중규모의 이제 그 수소차에 대해서 이제 수용가가 가장 높은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퓨얼이나 이제 파워 투 리퀴드 섹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트 퓨얼 이제 항공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용이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틸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이제 파워 섹터, 메탄올, 열 생산 이런 쪽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 디맨드가 이제 다른 EU 마켓에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0년에 이제 1,000만 톤이라고 하면 기존의 수소 수요를 포함해서 신규 수요 창출되는 부분까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전력 섹터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대략 이제 그 확실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4에서 800만 톤 그리고 이제 그 하이 디맨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톤 이상 정도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한 이제 법안도 그때 2021년에 통과를 시키면서 클린 하이드로젠 허브도 또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회계연도 작년부터 이제 26년까지 대략 8조 달러를 이제 지원하겠다. 8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지금 환율로는 10조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가을에 이제 최종 그 후보지 중에서 이제 선택이 돼서 허브로 갈 후보지들이 이제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가 이제 생산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수요 쪽에서도 아까 보시면 이제 어쨌든 지금 수용가들이 좀 낮은 부분들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를 또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10억 달러를 또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EU의 이 기조를 많이 바꿔놓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파워 EU 플랜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러시아의 LNG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수소 에너지를 본격 지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전력 생산 부문에서 이제 부하 추종 역할만 이제 담당을 할 것 같았던 이제 수소에 대해서 더 큰 이제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치도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어요. 2030년까지 수요를 이제 뭐 500만 톤, 600만 톤 이렇게 잡았다가 2천만 톤까지 이제 늘려서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은 EU 영내에서 생산하고 절반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사실 수전의 설비 생산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2025년까지 17.5 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이 이니셔티브도 또 하나 생겨서 이런 부분들이 일렉트로라이저 서밋 조인트 디클레레이션에서 이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자국 내 기술들, 특히 독일이나 이런 이쪽에서의 이제 노르웨이 이쪽에서 EU는 아니지만 이쪽에서의 이제 기술들이 많이 접목해서 들어가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원래 EU는 이제 수소가 타겟팅이 되는 섹터는 산업 부문하고 수송 부문이 주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 부문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춘 대규모 지원 프로젝트들도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IPCEI라는 이제 유럽의 공통적으로 중요한 공통 관심사가 있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생겼었고, 거기에 이제 하이투테크와 하이투유즈라는 그 프로젝트가 이제 집행위에서 승인이 되면서 다 이제 5.4 빌리온 유로 그리고 5.2 빌리온 유로가 이제 지원이 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대규모 투자로는 2022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이노베이션 펀드를 통해서 대략 이제 수소 쪽으로 대략 그냥 한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5 빌리언 유로 이상이 투자가 되기로 약속이 또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철강 산업이 또 유럽 내에서 이제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활용 쪽과 그리고 생산 쪽 두 개 다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디벨롭이 된 나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멘스와 같은 OEM사들이 여기에 있고, 독일의 그 국가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또 수전의 생산 기업으로 티센크룹 등을 이제 발굴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네옴의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티센크룹의 이제 수전의 설비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국가 차원의 수소 전략이 이제 나왔을 때 대비해서 이런 이제 탈러시아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23년에 이제 목표들을 조금 더 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2030년에 이제 그 설비 캐파를 일렉트로라이저에 대해서 10기가와트까지 수립을 확충하겠다는 모습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그 디맨드는 이제 95에서 이제 130 테라와트아워니까 거의 뭐 4,500만 톤 이렇게 된다고 수소로 보시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한 50%에서 이제 70%는 수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사실은 이제 H2 글로벌이라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이제 메커니즘을 말해서 양면 경매 제도로 수입 수소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했고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이제 돌렸는데, 사실 이제 수요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냥 계속 그린 수소만은 쓸 수 없겠구나라는 현실성을 좀 자각을 하면서 일부 블루 수소나 이제 청록 수소라고 하는 이제 열분해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그런 수소랑 오렌지 수소까지 이제 조금 써야겠다, 약간 이런 이제 목소리를 그 보고서 내에서 일단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부문의 발전을 위한 이런 그 노력들도 이제 계속해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35년까지 이제 수소 기반 발전을 23.8 기가와트에서 진행을 해야겠고, 이거에 대해서 EU에서 보조금을 승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행위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거의 구체화돼서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산업 부문에 대해서 지원 정책도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코스라든지 이제 티센크룹에 대해 그 사르코스 프로젝트랑 이제 TKH2 스틸이라는 이 티센크룹 H2 스틸 여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1빌리언 유로, 2빌리언 유로 이렇게 설비 투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완전히 확정돼서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그 빌리언 유로 1.56 뭐 이런 빌리언 유로를 이미 이제 확충을 해서 CCSFD라는 이제 메커니즘에 이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카본 컨트랙트 포 디퍼런스죠. 그러니까 탄소 가격과 차액을 지원하겠다라는 메커니즘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전용 파이프라인을 기존 이제 파이프라인과 을 이제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1,800km까지 2027년이나 2028년까지 확충하겠다라는 또 야심찬 계획들을 이제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이제 유럽의 이런 지원 정책들을 나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촉진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IRA라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탄소 배출량, 전주기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이제 티어를 이제 1부터 4등급까지 제시를 하면서 어쨌든 4kg 이내, 수소 1kg 생산당 4kg의 CO2 배출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최대 이제 3불까지 지원이 가능한 1등급 수소에 대해서 3불까지 지원이 가능한 PTC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대략 우리 돈으로 이제 일단 15조 원 이상을 확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베스트먼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투자세 공제가 있는데 그거 이제 설비 투자비에 이제 30%까지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사실 그 설비의 가동률에 따라서 어떤 게 선택하는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은지 이런 부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블루 수소는 사실은 이제 45Q 항목이라고 하는 톤 CO2당 이제 85불의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대략 환산을 하면 그 한 3등급 정도 지원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집 기술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기술이 도래하고 있는 ATR 기술 같은 경우는 포집률이 99%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이제 이걸 45Q 선택하는 게 더 나은 사업 모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액 공제 항목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이 세액 공제 크레딧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보전 금액으로도 또 금액을 일부 할당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유럽에서 이걸 뭐 WTO 제소 항목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었고요.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수소를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블루 수소도 1.75불 뭐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킬로그램 수소당. 그렇기 때문에 이제 0.75를 줘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1불에 생산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드로젠 얼스샷이 말이 되는 구조를 여기서 바로 직결적으로 이제 탄생을 시키고 그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 그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1불로 갈 수 있는 시기까지 이걸 지원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혜택이고 사실은 그레이 수소 단가로 청정 수소 단가를 모두 끌어내리는 그런 파격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플레이어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약속된 프로젝트들을 보시면 이제 1,000만 톤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가 이제 한 60, 70% 그리고 그린이 한 30% 정도 되는 비중으로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엑소모빌이나 이제 그런 미국 내 1위 에너지 기업들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는 이제 올해 이제 봄에 그 유러피안 그린딜 인더스트리얼 플랜에서 유럽 하이드로젠 뱅크라는 유럽 수소 은행이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리적인 은행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도메스틱 마켓이나 이제 그 수입하는 수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우선 1차적으로 8억 유로를 가지고 첫 번째 옥션을 이제 곧 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고정 프리미엄 형태로 지원을 하겠고 대신에 최대 상한치는 킬로그램 수소당 4불 이내에서 들어와서 이제 낙찰을 받도록 해라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수소에 대해서는 그린 프리미엄 옥션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의 플랫폼을 그 독일에서 이미 2021년도에 열심히 개발한 H2 글로벌이라는 재단에서 힌트코라는 이제 중개 기업을 통해서 양면 경매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이 플랫폼이 사실 EU 와이드에서 그 활용이 되도록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뱅크랑 약간 대치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이 H2 글로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로 합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1일 날 한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일에서 교과부 뭐 에너지부 차관님도 오시게 됐는데 그 행사에서 여기 H2 글로벌 이제 부대표가 오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이제 그
토론을 좀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이제 이전에 저희 담당했던 수소경제정책과의 담당 사무관이 H2 글로벌에 많은 질의를 했고, 그래서 독일에서 H2 글로벌 전문가를 보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오셔서 다양한 이제 견해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경매를 벌써 진행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셀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유로로 가지고 먼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연료는 암모니아, 그리고 메탄올, 그리고 항공유, 이렇게 세 가지 이퓨얼과 이제 수소 기반 화합물인 암모니아에 대해서 지금 경매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3.5 빌리언 유로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다음 차에 그 비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기본 전략을 업데이트해서 또 발표를 했고요. 일본이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이 궤를 하고 있는 건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혼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먼저 이제 끌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의 수소 발전, 이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그 보조의 대상인데, 이제 다른 부문도 일단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다만 우선 이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보전의 대상이고, 이게 그 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판매 이 정도면 판매하겠다라는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와 레퍼런스 프라이스, 보통은 이제 그게 판매 가격이 될 때도 있고 이제 레퍼런스 연료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매가와 이제 우선 차익을 보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6에서 8조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60에서 80조를 일단 할당해서 이 경매 시스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GX 녹색 채권 이런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고 우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계속 구체화되고 진행되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전력 부문이라서 이제 수소 발전 단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계속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한결같이 그 해외 공급업자들을 만나며 얘기를 하는 건, 한국 시장은 이제 사실 발전 공기업들이 많이 이제 희생하고 지탱을 해주는 시장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기간에 이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게 박리담회형으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종용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시장을 일으키는데 큰 허들이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거거든요. 장기 계약을 맺어주는 거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줄 테니 너희는 그 대신 굉장히 저렴하게 수소를 우리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배출권 가격 같은 경우도 궤도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보조금으로 진행됐을 때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도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의 수소 경제 정책 동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 질의응답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강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지금 아껴뒀던 에너지 토론에서 네,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의 이혜진 실장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제19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세계 전력산업의 최신 트렌드 이슈를 분석해서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 방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력 신시장 및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라는 주제로 세 분의 강연을 들어봤죠.
첫 번째로 맥날필 교수님의 그린파워 풀 제도를 통한 전력과 가스 요금의 분리, 또 옥기열 처장님의 차세대 전력 도매 시장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 바로 앞서서 이혜진 실장님의 주요국 수소 경제 정책 동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선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참석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기대하면서 열정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선임 연구위원님, 토론의 패널로 참여해 주실 그리드위즈 박창민 전무이사님,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진호 교수님, 지금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나 강연들로 인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좌장님이신 이유수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진행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 이어서 두 번째에서도 전력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사업을 다루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발표하신 분들을 보면 이제 앞부분과 좀 차이가 나는 점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전력 개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선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아마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아마 구축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발표를 주신 맥날리 필 연구원님 같은 경우에 사실 그린 파워 풀을 지금 도매 시장에서 분리시켜 가지고 별도의 시장으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영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아마 앞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기열 처장님께서 지금 전력 도매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 나가는 데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이혜진 실장님께서 수소 정책과 관련해서 각국의 정책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인센티브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당사자들 간의 어떤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나름대로 공급자든 수요자든 어느 정도 거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을 열어놓고 사실은 거래 유인이 없다 그러면 시장을 열어놓나 마나 하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시장을 만들 때 이런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열었는데 거래도 별로 안 되고 거래 유인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결국은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가격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사업자들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만약에 규제에서 어느 정도 보조 형태로 받든지 그런 형태가 되면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업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일단 기본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만약에 시장 거래 유인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활성화라는 말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사업자들이 아마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두 분을 모시고 지금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토론자 두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왼쪽에 그리드위즈의 박창민 전무님 나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진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박창민 전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이제 박성민 전무입니다. 앞에 시장 쪽에 그 발표 잘 들었는데요. 발표를 듣고 그리고 옥결 처장님께서 지금 보면은 차세대 전력 도매 시장 개편 방향을 엄청 힘들게 발표하는 거 이렇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실제 그 통신 시스템을 한 20년을 하고 이제 2008년도부터 이제 전력망을 보게 됐었는데요. 그때 2008년도에 들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은 세계에서 탑3 안에 드는 시스템이다. 아주 안정된 전력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력 시장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격 메커니즘을 하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하고 상당히 밀접되어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이제 계속 들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통 방식의 발전 방식에서 지금 변동적인 그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갔을 때 2008년도에 세계 탑3 안에 들었던 가장 좋은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가장 좋았던 그 전력 시스템의 장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전보다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쭉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럼 시장이 그 기본적으로 인프라의 문제에 걸려져 있고 인프라에 대한 어떤 단점이 시장에서 또 발목을 잡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제 그 인프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갈까라는 부분을 앞에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런던 대학교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의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에너지와 새로운 에너지의 기존적으로 비용이 다르다. 전통 에너지는 실제 카펙스 비용이 아주 높고 그리고 새로운 그 카펙스 비용이 낮고 오펙스 비용이 아주 높고 그리고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초기에 카펙스 비용이 아주 높으면서 나중에 연료비는 안 드는 오펙스 비용이 낮다. 어떤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시장을 갈 건가 하면 저희가 시장이 계속 이전에 있는 방식으로 와서 물려가 가지고는 결코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까 시장에서 많이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 쪽에 있는 에너지 신사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면 실제 대부분의 새로운 산업이 요금제에 다 걸려 있고 새로운 서비스가 다 요금제에 걸려 있는데 기존의 전력 시스템, 발전 시스템에 대한 TOU 요금제가 언제까지 갈까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고민이 됩니다. 실제 보시면 가변적인 재생에너지라든지 가변적인 전기자동차에 보급을 해서 가변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계속 TOU로 가서 시장이 해결이 될까? 그러면 우리는 RTP라든지 CPP가 언제쯤 시장에 반영이 되어질까라는 부분이 이제 에너지 신사업 쪽에서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결 차장님 두 번째 발표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면 앞으로 계속 모든 그 에너지는 다 전력화될 거다라고 하면 아마 전력 쪽에 있는 부분이 거의 주력이 될 겁니다. 주력이 쭉 되고 있어서 지금 현물 시장이나 입찰 시장이나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을 보게 되면은 양방향 입찰까지 쭉 보면은 저희가 그 기존 발전단에서 한번 그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실제 발전단에서 재생에너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예측이 중요하다. 그리고 뭐 AI가 중요하다 해서 실제 예측 시스템 시장을 열었다가 실제 예측은 예측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지금 들어와 가지고 중앙 급전 가능한 재생에너지로 해서 각각 제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양방향 재생 입찰은 급전 가능한 에너지만 받는다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수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세션에서 이제 발표하셨던 이제 수요 쪽 입찰도 들어올 텐데 지금 수요 측에 대한 유연성 수요 예측 이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이전 전력망에서 새로운 망 갈 때 보면 정말 에너지를 제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둘까라는 부분인데 실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에너지 혁명, 뭐 산업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바뀌는 부분이 인프라가 바뀌면서 가장 비싸면서도 유용한 ESS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0년도에 보면은 그 당시 너무 비싸서 못 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전력망은 사실은 발전을 하고 발전한 양을 쓰지 못하면 다 버리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ESS라는 저장 장치가 생겼죠. 그러면 공급도 변동적이고 수요도 변동적이면 그 중간에서 저장을 했다가 방전을 했다가 하는 제어 쪽에 있는 기술이 얼마나 가중치를 주고 그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아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지난 산업부에서 보면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 첫 번째로 2011년 순환정전 이후에 제일 최고의 서비스를 DR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ESS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ESS 화재가 나와서 그다음에 전기차라고 했다가 다시 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니까 ESS가 또 중요하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쭉쭉 지나가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가변적인 공급적인 부분이 수요적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어떻게 맞출까? 그 중간에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줄까? 이 부분이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는 사실 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2009년 10년도에 이제 전기차가 먼저냐 수소차가 먼저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 보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문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드머니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순서적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하고 숏텀으로는 어떤 부분을 하고 롱텀에는 어떤 부분을 할까라는 부분이 정말 총체적인 면에서 이제 그 다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뭐 요금제를 좀 다양화하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급 변동성이 또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좀 심각해진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요 변동성은 뭐 늘상 있어 왔던 부분인데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ESS 뭐 이런 설비들을 이용해서 제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어떻게 보면 좀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뭐 단계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김진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국 케이스도 저도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요. 그 단기 한계 비용에 의한 이 가격 정책이 결국 이제 한계를 갖는 거고 이제 그걸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PP를 도입하고 기존의 도매 시장과 이렇게 협업할 수 있게 만든 이런 구조가 저도 좋다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이제 그린 파워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린의 정의를 뭐로 할 건가? 그것부터 사실은 또 아마 상당한 디베이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국은 그런 논쟁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제 시그널로서 뭐 이런 시장이 혹시 들어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아마 우리 이제 시장 이 개발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두 번째 옥결 차장님 발표하신 거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제 의견을 드리면 이제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중앙 계약 시장이 아마 초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이미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앞으로는 이제 좀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계약 시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민간이 결국 이제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런 ESS를 포함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가격 체계나 요금 체계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서 가령 제주 같은 경우에 이 장기 ESS를 이제 거래소가 이제 경매 시장을 이제 열고 관리를 하지만 그게 이제 저는 좀 나중에는 좀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정책이 같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력 시장에 이제 그 새로운 기술들, 이제 새로운 신자원들, 혁신 기술들이 많이 이제 오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기술들은 뭐 지금 수소도 그렇고 ES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보상 체계로는 이제 실제 사업성이 이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이제 그런 보상 체계를 만들어 주느냐, 결국 이것도 뭐 가격과 요금 체계에 이제 연결돼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어제 그 독일하고 뭐 에너지 포럼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독일 시장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자유화되어 있고 시장 가격도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된 비즈니스가 아직 사업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런 그런 얘기 듣는 걸 기대했는데 그렇다고 하길래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시장이 정말 가격이 뭐 이렇게 변한다고 해서만 이게 보장되는 건 아니겠구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격과 시장 제도, 그다음에 정책과 다양한 보상,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실장님 발표해 주신 걸 재미있게 들었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어떤 정책들이 잘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참 좋은 정보를 이제 들을 수 있었고, 관련해서 우리도 이제 수소 경제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호 교수님. 김준호 교수님께서도 앞에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의 경우는 그린 파워풀의 정의부터 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을 거래소에서 지금 운영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자들이 좀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마도 그 가격이나 요금 체계가 아마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뭐 보상 체계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그 설비의 가치대로 시장에서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사업자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아마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수소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 약간 뭐 정보를 많이 취득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은 다 끝났고요. 그 플로어에서 질문이 계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떤 질문이나 좋으시니까 한번 질문을 주시면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네. 예, 두 번째 세션 뭐 발표 내용하고 토론자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 뭐야 수소 입찰 시장, 그 다음에 뭐 중앙계약 시장, ESS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뭐 전력 시장 다양한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하다 좀뭐 올바른 방향을 생각하는데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항상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세울 때 NDC 뭐 2030 뭐 이런 걸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탄소 뭐 감축하는 목표에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뭐 수소 입찰 시장이라든지 뭐 중앙 계약 시장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고 또 그런 NDC의 탄소 감축 그 정책에 어느 정도 이게 좀 뭐 매칭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은 뭐 제가 항상 뭐 좀 궁금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누군가 좀 코멘트할 수 있으면은 좀 들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옥 차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좀 연결돼 있는 이야기인데 김진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국애가 우리 숏는 마지널 코스트 SRMC 기본의 이 신자유주의 내지 신고전주의에서 무조건 미친 듯이 이야기하는 그것만 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옳을까라는 게 근본적으로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었고 뭐 경제학 사주로 본다면 아마 신제도주의 쪽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사실 이 스팟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하루 전 내지 리얼타임 가격만으로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유럽 쪽엔 특히 많은 거고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뭐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사실 캘리포니아 이미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지만 어떤 그런 측면이 연결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어떤 롱텀 LRMC 기준으로 하는 시장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걸 또 예를 들면 뭐 투자 수명을 고려하면 우리 발전 설비들이 전부 다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계약 이런 것들도 짧은 게 15년, 아마 나중에 수소라든 좀 더 긴 거 나오면 거의 30년짜리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시장 소유가 안 나오느냐? 통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장기 계약이라고 우리 표현하는 것조차도 대부분 다 길어봤자 뭐 선물 시장 이런데 뭐 한 제일 긴 게 3년짜리 이 정도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에너지 산업의 적합한 형태가 어떤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그리는 어떤 중앙계약 시장 이 부분은 말이 저희들 중앙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표현상 이 경매 시장 또는 뭐 계약 시장, 장기 시장, 중앙 시장 여러 가지 성격의 이름이 있는데 중앙이라고 붙였던 게 결국 정책적으로 판단한 시장이라는 뜻을 의미해서 제가 중앙이라고 붙여놓은 거고 그 정책적인 판단의 핵심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상일 본부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게 자발적인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정책적인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적 수요를 누가 어떻게 잘 만들 거냐가 사실 이런 시장들의 성패의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발표 내용에 있어서도 항상 수요량은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수급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 계획이 여전히 또 다시 우리 처음 신자유주의 이야기하듯이 시장 방임적으로 그냥 아운독이면 되는 거냐 아니면 2050년까지 세상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하게 플래닝을 짜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사실 양극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믿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수급 계획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발전량 전망을 바탕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 현물 시장만 보고 현물 가격 시그널만 보고서도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이런 정책적인 수요는 자연스럽게 조절할 겁니다. 무조건 정책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총량을 수급계획에 정한다면 시장 차별적인 양들을 보면서 나머지 어떤 정책적인 시장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말씀드리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 그리고 정부가 주관하는 플래닝 거기가 모든 게 관건이고 영국이라든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성 시장 CFD 이런 것도 전부 다 플래닝에서 결정돼야 된다는 걸 똑같이 깔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답이 좀 되셨습니까? 네, 일단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럼 다른 혹시 질문이 계실까요? 그러면 일단 질문이 없으면 제가 그 지금 예진 박사님께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발표 자료 중에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수소 수요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뭐 2030년에 거의 뭐 킬로그램당 1달러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IRA에서 상당히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수소와 관련된 지원 정책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청정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은 일단 수요단에 대한 지원들도 있겠지만은 이걸 수요단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 생산 단가를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확보해서 이걸 떨어뜨리는 게 이제 전체적인 보조금 총 규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양방향으로 다 지원 정책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크게 이제 지원 정책이 일어나는 게 이제 생산 단계에 대한 지원을 더 활성화해서 이제 하시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들도 지금 이제 거래소도 그렇고 이제 부처도 그렇고 다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 용역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방향이 가는 게 맞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청정수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법령에 좀 더 강하게 못 받기 위한 이제 발의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기조들을 다 모아서 조금 어려운 작업이지만 수소 펀드, 수소 기금 이런 형태로 수소만을 위해서 이제 안정적인 사업을 하려면 수소만을 위해 이제 좀 기금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인증제도라든지 입찰시장 제도라든지 이런 굵직한 제도들을 좀 만들면서 병행하기에 조금 힘이 들었고 조금 더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한꺼번에 세트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제도 새로 시작하는 거 이제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그 재원 마련에 좀 더 힘을 써서 이 수소 그 국내 수소 생산 생태계도 좀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수소가 아시는 것처럼 2차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수소 생산 단가에 가장 많은 좌우를 하는 것은 사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이 같이 되고, 또 그 지원이라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저희 스스로도 이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서 그걸 단가를 떨어뜨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설비 투자비가 대부분을 좌우를 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지금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좀 핵심 플레이어로 나서 줘야 이제 정책과 이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한마디 좀 덧붙이면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GPP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현 상태에서는 저는 우리나라 GPP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서는 뭐 대규모로 풍력 발전 단지 해가지고 발전 단가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도매 시장에서 동일한 단기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시장을 분리하자라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은 최근에는 전기요금이 좀 올라가지고 비슷한 수준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급속하게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자연스럽게 뭔가 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는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뭘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그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낮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기술적인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어서 이게 시장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경제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서로 뭐 할 유인은 없어지고 뭐 이러니 전혀 어떤 그 변화의 유인을 갖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뭐랄까 가격이나 그런 메커니즘이 좀 정상적으로 돼서 시장의 진입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가게 되면 우리가 제도 개편과 더불어서 좀 빨리 이렇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좀 이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시간 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늦은 시간까지 뭐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청중분들께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 세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패널 토론 마치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토론 패널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 주시고 유연하게 토론 이끌어 주신 좌장 이유수 선임연구원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 연사분들의 강연 내용 자세히 분석해 주시고 또 국내 전력 시장에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의견까지 제시해 주신 그리드위즈 박장민 전무이사님, 광주과학기술원 김진호 교수님 두 분의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제19회 서울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발표자분들과 오랜 시간 경청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해 올립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등록 데스크 꼭 들러서 가시기 바랍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참가자분들을 위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돌아가시는 길 두 손까지 든든하게 기분 좋게 가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